하루 만에 지수가 7% 넘게 폭락하고 다음 날은 12%가 더 빠집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9% 넘게 확 반등해요. 와, 이거 정말 브레이크 고장날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요? 이런 정신없는 시장에서 진짜 걱정되는 게 바로 우리의 소중한 퇴직연금이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생존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62.9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의 공포지수, 그러니까 VKOSP가 찍은 숫자입니다. 무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연금 계좌 괜찮나?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좌를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막연한 불안감을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응 원칙으로 깍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2026년 3월 초 시장은 한마디로 대혼돈 그 자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정말 정신이 없죠.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 코스피가 며칠 사이에 역대 최대 하락폭, 최대 상승폭을 다 갈아치웠고요. 우리나라 공포지수는 6년 만에 최고치, 미국 VIX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제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경부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죠. 지금이 어느 단계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미국 시장은 경계 단계, 그리고 3월 초 우리나라는 이미 위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숫자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위기 단계구나. 그럼 위기 단계 매뉴얼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투자 계좌가 이 폭풍이 똑같이 노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퇴직연금 계좌는 아주 특별한 규칙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계좌, 오른쪽이 퇴직연금 계좌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계좌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있고 더 오를 것 같아 하면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예요. 게다가 주식 같은 위험자산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요. 처음엔 이런 제약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족쇄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제약들이 이런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들, 그러니까 무리한 베팅이나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는 패닉셀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규율 인셈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기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들어가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통제. 시장 바닥이 어딜까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망가지는 걸 막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퇴직연금처럼 길게 보고 가는 자산은 단기 대응의 목표가 대박이 아니라 충격 완화입니다. 지금 당장 뭘 사고 파느냐보다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 이야기인데요. 3월 폭락장에 주식 ETF가 하루에 마이너스 8%가 빠지는 걸 보고 정말 패닉에 빠질 뻔했대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딱 3가지 규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이건 15년 뒤에 쓸 돈이지 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다시 떠올렸고요. 둘째, 무서워서 다 파는 게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리밸런싱을 한 거죠. 그리고 셋째,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다음날 시장이 더 빠졌을 때 오히려 S&P 500 ETF를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A씨는 손실을 최소화한 건 물론이고 바로 이어진 반등장에서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다 팔아버렸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패닉셀 후회를 피할 수 있었죠. 이게 다 미리 정해둔 규칙 덕분이었습니다. 단기 대응이 급한 불을 끄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예 불이 잘 나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없는 장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 문제죠.
먼저 은퇴가 10년 안으로 다가오신 분들을 위한 안정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핵심은 방어예요. 글로벌 지수 ETF로 기본 수익률은 챙기되 시장이 빠질 때 충격을 흡수해줄 배당주나 현금 역할을 해줄 단기채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죠. 목표는 이거예요. 시장이 20% 빠질 때 내 포트폴리오는 한 7에서 9% 정도만 빠지게 막아내는 것. 반면에 은퇴까지 20년 이상 넉넉하게 남은 분들이라면 이런 고수익 추구형도 가능하죠. 혁신 기술 ETF처럼 좀 더 공격적인 자산 비중을 높여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공격적으로 짜도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최소 30%는 안전자산을 담아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자동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리밸런싱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감정적 리밸런싱입니다. 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왠지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느낌에 따라서 원칙을 깨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잘못된 방법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내 포트폴리오는 원래 계획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뭐냐? 내 예측을 빼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10% 낮아졌네? 이 사실 자체가 행동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는 거죠. 리밸런싱은 예측이 아니라 복원 작업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반등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근데요, 시장의 바닥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겠다는 생각은 거의 100% V자 반등의 가장 달콤한 첫 구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오히려 이 극심한 변동성, 즉 공포지수가 치솟는 것 자체를 지금이 리밸런싱 할 때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급락이 곧 내 계획에 따라 싸게 살 기회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시고 이 5가지 항목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째,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진 않았나. 둘째, 30% 안전자산이 그냥 예금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셋째, AI면 AI, 2차 전지면 2차 전지, 특정 테마에 너무 몰빵되어 있진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감정이 아니라 주식 비중이 10%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한다 같은 명확한 규칙이 있나. 마지막으로 꾸준히 나눠서 사고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퇴직연금의 장기적인 힘은요, 어떤 대박 종목을 고르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규율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공격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방어인 셈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변동성 지수는 공포의 온도계다. 온도계가 높다고 집에 불을 지르지는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변동성 지수는 그냥 시장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체온이 높다고 해서 우리 몸에 불을 지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포지수가 높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026년 3월의 시장, 분명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이 직접 세운 규칙이라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